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한 건지 아닌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2025년도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년 1월 1일도 있지만 구정 설날이 있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즐겁게 서로 세배를 나누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해를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 사무처 입장에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님 신년 기자회견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장소를 종로가 한교총 사무실에서 진행하려고 했더니 좀 좁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곳을 살펴봤는데 그 장소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백불 예장 합동총회 사무실을 빌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합동총회 사무실을 사용하긴 하지만 오늘 행사는 보시는 대로 한국교회 총연합에 쉽지 않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모두 크리스찬들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합동총무이신 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위하여 보내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한교총 대표장님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정표가 제시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기자님들의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주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계 기자님들 가운데서 전체를 초청하지 못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전체를 초청하지 못하고 양대 기자협회 회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이제 오늘 못 오셨다 하더라도 또 못 오신 분들, 또 초청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 교회가 있으면 모두 다 모시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신 분들, 기자님들 뭐 별도로 소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장님 타이틀을 2025년 신년 교계 기자 간담회로 잡았습니다. 보통 기자회견이냐 간담회냐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는데,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지만, 간담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도 받지만 기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회장님 말씀하시고 또 기자님들의 의견들도 가차없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하시는 말씀을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기자 시절이 한 10여 년 넘게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기자가 단순하게 기록하고 전달하는 그런 3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자 이후에 한교총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연합운동, 그다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자들은 구경꾼이고 앞에서 이끌어가신 분들이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운동에 있어서는 리더들이나 또 기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각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한국교회 연합, 그다음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는 김종용 목사님 나오셔서 모두 인사와 함께 회견문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를 잠깐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또 성장해왔고 대구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수신대 진지원 그리고 광신대에서 일반 대학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에서 성경주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조금 특이한 교회입니다. 현대 중공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정치 성향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쪽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절반쯤 되는 50% 되는 분들은 민주당과 통합 진보당 계열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저에게 출석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보수적인 강사를 초청했더니 예배 시간에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왜 가시는지 빨리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 듣겠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안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치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양해해 달라. 조금 제가 실무하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이게 폭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합동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교단의 그 순번대로 이번에 정교총 대표회장 지금 맡고 계시는데 한교총 내부에 36개 교단이 있습니다. 36개 교단의 그 신앙적인 탈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탈로도 그렇고 상당히 폭이 넓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합동총회장으로서 자문이나 성명서 발표했고 또 대표회장으로서의 성명서도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자문을 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기에 어떤 분은 조금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아우러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번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테니까 일반 사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 신앙하기 때문에 속히 잘 정리되어 있을 것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지 않겠나 기대됩니다. 새해가 이제 벌써 이제 한 20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이 다음 주에 또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새해의 어떤 소망과 기대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부산 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은 여야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격렬한 정쟁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저는 빠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이상 국민들이 아픔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자들 그렇게 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올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공식 선교사 입국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100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1885년에 한문 성경을 가지고 동문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성경전례 160주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지고 1884년 의사 알렌이 입국했고 1885년 선교사 은도도와 아펜젤러가 입국을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내렸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내렸느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이제 농사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85년에 입국하셨고 한국 교회는 정부가 승인한 이들의 입국을 기독교 선교 원년으로 보고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례의 역사보다는 이보다 앞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의 대동강 입항,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전례에 앞서 말씀드렸고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인 1876년 어주 출신 청년들의 백옹준, 존진지, 이선화가 세례를 받았고 1882년 중국에서 누가복음이 서상윤 등의 번역되었고 일본에서 복음을 들은 이수정은 1882년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먼저 1783년 최초의 전주교 세례를 받은 이성훈이고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7세기 중葉중국의 전래된 빛의 종교라는 뜻의 경교가 신라국 서라굴에 전해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또 올해 140주년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교단들마다 진행되고 있고 또 연합기관들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교총에서 전체 한국교회를 포괄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교단과 단체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140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뿌려졌을 때 한국교회는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의 빛이 확산되었고 세계 교회 선교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140절이 또 다른 도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진 2025년 과거의 경험과 전통을 기반으로 더 큰 사랑과 헌신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전해야 될 사명이 한국교회이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기억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분열의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보다는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지지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터키의 지진 복구 지원 사업을 올해는 마무리할 것이고 재난지역 지원 활동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관련 사업도 계속 추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언론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간담회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들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세 대통령 탄핵 결의 등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써놓은 입장이지만 이것이 우리 한교총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쪽으로 넘어가면 사쪽에서는 대표님 신년사 여기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이 몇 줄 있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교총 소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계 기자님들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계셔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부분 있고요. 섬기는 사람들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 사업들,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년 할애가 있고 종교문화의 자원 보존을 위한 근대유산법 오타가 나 있네요. 근대문화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벌써 5년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 한교총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목표로 삼는 것이 교단과 개별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일들은 교단별 교회가 다 마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교 중에서 주도해서 해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밖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지금까지 18분의 선교사님들이 장기, 또 우리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장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4명 혹은 5명 정도를 선정해서 교성기를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교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단순하게 홈페이지가 아니라 한국교회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 자료들을 충실하게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합동교단도 커서 합동교단만 한다면 장로교 합동교단의 역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종파들에 있는 다른 교파들에 있는 교회들도 충분히 참여하면서 넣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사립학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 법제화 대응 활동, 이것은 수년 동안 해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 관련 및 동북아 교회 협력 사업, 이것도 현재 내부적으로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어떻든 남북 간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또 공존하고 공존 평화 통일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대화해야 된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동북아 교회 협력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 교회를 비롯해서 일본 교회, 또 북한 교회, 또 한국 교회 작은 그룹으로는 그렇게 되고 좀 더 확대하면 몽골이라든지 기타 동북아에 있는 그런 교회 연합체들의 연대를 구상하고 내부적으로는 착실하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의 초청 문화유산 탐방 일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계 기자님들도 지난번 뭐 이렇게 한 2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일간지 기자들,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탐방할 계획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사업, 그다음에 140주년 기념 사업, 그다음에 특별히 유해 콘텐츠 추방을 위한 심의위원회. 이것은 작년 총회 때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금년도도 이 활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 또 복음에 유해한 그런 콘텐츠들이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막는데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교단 내 사업, 단체 내 사업으로 교단 대한 체육대회, 교육 관련 사업, 교계 언론 초청 행사, 교관 협력 기관장 초청 행사,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 국경일 기념예배. 한교총 사업 중에서 국경일 기념예배는 3.1절 기념예배, 3.1 운동 기념예배, 그다음에 6.25 한국전쟁 관련한 기념예배, 그다음에 8.15 기념예배, 광복절 기념예배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 부분은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기념예배는 3.1절 기념예배인데 2월 23일 오후 3시 한소만 교회에서 가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사업은 앞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5 치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음악회, 이것은 명칭이 평화음악회인데 이것은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년에 3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에는 많이 보도도 좀 안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벌써 한 3년차, 4년차 이렇게 1년에 3차례 대규모 기념음악회를 진행합니다. 그래도 이제 금년에도 역시 서울에서 한 차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에서 한번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부천에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같은 경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공감음악회라는 제목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종교회에서 진행하는 음악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회를 처음에는 벤치마킹 한 거고,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교계 안에서 벌써 한 4,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무려 1년에 40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든지 지역사회 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하든지, 그래서 전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음악회, 그래서 그 부분의 대부분은 지원금으로 진행하고 개별 교회가 아주 소액 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아주 수준 있는 음악가들이 음악을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음악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활절 퍼레이드도 올해도 여전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주최하고 CTS에서 주관해서 진행한 행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의 건강한 문화 이것이 서울 도시 그다음에 대로변 광장 이 부분을 떠나서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버릴 수 없다. 보통 이제 광장 그다음에 도로 이 부분은 주로 시위들의 원성이 많은 그런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문화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방에서 한교총 방에서 기획된 것이 부활절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광장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광장을 건강하게 복음화하자 이런 느낌을 갖고 준비된 그런 일정입니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9일에 진행이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정치 일정 때문에 그때 정상적으로 퍼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무 준비를 최근에도 몇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전체 행진이 좀 어렵다면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 일원이 될 텐데 한 500m 공간 그 광장을 활용해서 공연도 하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교총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되고 기획되고 준비된 그런 행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복음적 가치, 그다음 한국 사회 안에 복음적 가치가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가면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사업이 있는데요. 기념 예배가 준비가 되고 있고 기념 다큐멘터리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140주년 기념 음악회 또는 칸타타가 준비가 되고 있고 학술 심포지엄 등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보실 때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2월 말까지 해서 전체가 세팅이 될 겁니다. 이제 사업은 원래 예산이 있지요. 원래 우리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차저차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10억이 배정되지 못하고 3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을 대폭 수정하고 또 일정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정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정도가 되면 이것을 전체에게 공개하고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을 운영하는데 좋은 그런 지표로 삼을 것입니다. 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회장님 어쨌든 한교총이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대표적 연합 기관이고 정부와의 어떤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 그 한국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우 얘기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교총이 입장 표명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연합기관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정광훈 유지하고 앞으로 맺어가야 될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교총은 수술단 연합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연합입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진 모든 교단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은 조금 넓다 그렇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한교총 입장은 극좌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 신앙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심호하는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워낙 이렇게 생각이 너무 다르신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정치적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일반 언론 쪽에서 이야기를 또 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기독교 언론 쪽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식구들로서 우리 주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변 중에 조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교총 안에 보수와 진보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하셨는데 질문 자체가 좀 정치적인 부분이었는데 대표자님 생각하실 때 한 교총 안에 있는 보수주당이 뭔지 궁금해서 봅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보수와 진보가 함께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실 거고요. 예. 또 다른 기자님 하실 말씀 제가 있으면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교총은 사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교총 한국교회에 묵직하게 울려 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1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신다고 올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상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내용보다도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영상을 확산을 하실 건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삼촌이 좀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 전례라든지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의료, 교육,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을 향한 전도, 교육 개척 등등의 사업들은 충실하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이 뭘까?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나, 어떤 것을 기여했나 라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협의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을 위해서는 이제 교계 매체 쪽이 아니고 일단 공중파를 통해서 부활절 전후의 방영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영이 되면 물론 이제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찬반도 있고 뭐 공격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를 통해서 일반에게 방영한다. 그래서 일반에게 한국 교회의 영향, 한국 기독교 영향을 확산하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40주년 기념대회가 4월 6일입니다. 일단은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월 말까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보도를 보니까 합동총회장이기도 하시니까요. 합동과 감리교 통합이 같이 먼저 14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교총 대표회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 김 빼는 그 행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른다는 측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한 1년 한 3개월 전에 제 당시에 통합 부총회장이셨던 김영걸 총회장님하고 저하고 사는 동네가 저는 울산 살고 김 총회장님은 포항 사시는데 경주에서 이제 상견례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저희 교단하고 또 통합교단이 한 10몇 년 전부터 양교단 임원이 서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임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한교총에 제가 대표회장님 김영걸 목사님이 공동 대표회장이 될 것을 저희들은 그때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서로 간단한 스케치를 그때 하면서 서로가 좋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1년 이상 지금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돌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 양 교단이 그러면 언더와 벤젤러가 같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저희들 한다는 이야기 듣고 같이 하자는 말씀에 같이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한교총 총회 이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단 순문대로 제가 대표적인 되다 보니까 조금 겹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가요? 제가 확정된 건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교단이 하는 거는 이제 늘 하던 거니까 저희도 잘 알고 이해가 되지만 감리교하고만 한다면 굉장히 오해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 예, 뭐잘 감안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간담회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기자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해석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계 일반적인 공식 연수는 1885년으로 말씀하는 교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이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4년 의사 알렌에 대한 전기가 금년도 작년 말에 우리 한교총에서 만든 전기가 있어요. 이 알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의사로 들어왔고 그 이후 또 선교사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퇴하기도 했고 다시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더 변화가 많았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 알렌이 사실은 고정외교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 공식 선교사 입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84년이 맞냐 85년이 맞냐라는 논란은 정확히 이것을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84년과 85년을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조금 이렇게 묶어서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 말씀하실까요? 네. TV 뉴스 권현석 기자라고 하고요. 연합기관 통합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회기에서도 많이 노력을 오정호 목사님께서 또 위원장을 맡고 추진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무산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 그 한기총 어젠가 그 기자회견에서 연합기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교단이 모인다고 해서 불효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연합기관은 한기총과 이제 진보 쪽에 NCCK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기총을 의식한 발언을 조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올 한 해 회기에서는 좀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생기는 회기에는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NCK 쪽은 진보 성향의 교단으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은 교회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기총의 그 여러 가지 발표들을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기총의 그동안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한기총의 구성원들로 볼 때는 아마 시도를 해도 한기총과 연합으로 가는 것은
상당 좀 시간이 더 흘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교총이 처음 설립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교총을 보수교단 연합체 그리고 뭐 교단협의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한교총이 출발할 때 어떤 목표를 가졌냐면 당시에는 연합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단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한교총의 목표를 설정할 때 대정부 대응, 대정부 국회 이쪽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많죠.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유익을 위한, 한국교회를 개변하기 위한, 그리고 한국교회 이익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대사회, 대정부 문제, 대사회 문제, 세 번째가 통일 문제,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수냐 진보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처음에 한교총이 설립이 될 때 교단장 회의가 먼저 결의해서 한교총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교총 정관 전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누구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해졌는데요. 이승규 기자님 어디 계세요? 나가셨나요? 네,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예. 자, 누구 하실 말씀 없는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한교총이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교회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많은데 어쨌든 정부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진행하는 협상 진행자나 그런 관점에서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고 이거만 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간에 사실이 영업비밀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법인체들 문체부 산하든지 서울시 법인이든지 법인체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을 갖고 정부의 유관 부서들하고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상을 먼저 갖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정부는 큰 예산을 갖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확정 지으면서는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에 지나치게 치우쳐지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를 위한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의 선교 목적으로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당연히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마켓, 퍼레이드, 그다음에 마을음악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뭐 찬불을 갈 것도 아니고 대중가요 할 것도 아니고, 물론 대중가요들 위해서 건전한 가요들은 이제 연주 공로로 넣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기독교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결국은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이 될 때는 보통 한 2, 3년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10억 예산을 지금 예상하셨는데 140분에 3억으로 깎인 이유는 어땠을 것 같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깎은 이유가 있고 영업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원래 이제 1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요. 예산을 잡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정부 안에서는 협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주무관청의 문체부와 기획조정부가 먼저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돌발적인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내부적으로 실무진도 검토했고 이 검토된 것을 계획조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 예산 중에서 10억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3억 정도로 결정을 했고 지난 금년 회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언제 확정이 됐냐면은 8월 정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문체위원회라든지 국회
뭐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분들하고 얘기하기로는 그러면 한교총에서 제시하는 이거 지금 많이 깎였는데 우리가 10억을 다 줘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봐라.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이제 국회 안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10억 정도까지 그러면 하자. 이 정도까지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야당 쪽에서 금년은 정부 예산만으로 통과시킨다고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좀 안 됐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일이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금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자님이 생각할 때는 야, 좀 협상을 좀 잘하지, 협의를 좀 잘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고요. 뭐 이렇게 쉽게 예산이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까요? 예. 네, 어제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상공의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두고 이제 좀 집안을 한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에 비해서 좀 한국 교회는 이제 그동안 좀 권력에 대해서 좀 이제 오히려 좀 친화적으로 집안을 하지 못하고 좀 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만큼 또 한국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또 갖고 있는 또 그 나라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기대하는 부분이 또 일반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또 대표자 임기로 지내시는 중에 한국 교회를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직언하시거나 좀 이럴 좀 의지가 좀 있으신지 정말 스무개 출교가 뭔 말인지 저는 못 들어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개인적인 성향상 만약에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지원할 성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4년 전인가 제가 전시만원 교회 부임을 했는데 정몽준 그때 의원 모르시고 분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시죠. 근데 그때 이제 대선에 나오는 때였는데 부산 쪽 가까이에 있는 범어사 쪽인가 거기서 이제 절하는 그런 장면인가 확장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크로즈 딱 돼가지고 보령 지역 쪽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전부 다 좀 불편한 말씀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현대중공과 앞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하고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았었는데 저는 굉장히 머리를 폈습니다. 여기 신앙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자기 신앙을 호소하고 해야 되는데 왜 불쌍하게 하느냐 좀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 혹시 그런 자리에서 가게 되면 저는 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안 가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적인 부분 외에 이제 국가가 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극좌나 극우의 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나 좌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연합운동 한국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귀한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